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쉬어가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당일날 정말 잘 본 것 같으면 바로 채점을 해라. 근데 좀 잘 못 본 것 같으면 당일날 채점을 하지 말고 다음날, 여러분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수요일날 시간 제한 없이 한번 풀어보고 그때 채점을 해봐라. 그리고 나한테 결과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당일날 자녀분에게 점수를 묻지 마시고, 혹은 너무 궁금하시면 그냥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한테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메가스터디나 대성이나 요런 데 입력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게 점수를 채점해버리시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점수가 잘 나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좀 기대보다 못 미치면 되게 실망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분의 자존감과 관계를 위해서는 궁금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셨다가 내일 자녀분이 2차 풀이를 하고 나서 그때 결과를 물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이후에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종전이 아닙니다. 평가전인 만큼 잘 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칭찬을 해줘야겠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인가 말씀드리고, 자녀분들에게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하반기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고 갈 수 있게 잡아준다면, 그리고 하반기에 바로 일어나서 시험 결과가 어떻든지 바로 전장으로 복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반기에 변수 없이 1, 2등급 반드시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는 매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평가전, 유능한 감독들은 평가전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월 평가전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혹시나 조금 못 미치더라도 그 친구들 제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반기에 잘 이끌도록 할 테니까 우리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분들 그리고 우리 수강생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독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과학기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부분은 적중이 좀 됐어요. 이게 뭐냐면 반데르발스 힘. 여러분, 반데르발스 힘, 저는 EBS 연계에서 몇 개 찍어주지 않았거든요. 과학기술 총 합쳐서 7개, 8개 정도 찝어줬고, 과학제재에서 제가 기억나는 건 5개 찝어줬어요. 5개 찝어줬는데, 수강생이 듣고 있으니까 거짓말 못합니다. 5개 중 1개가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데르발스임, 요게 이제 수능 특강 307쪽에서 310쪽이죠. 요게 이제 적중이 됐는데, 사실 적중된 것과는 별개로 저는 어떤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냐면, 배경식 뿐만 아니고 우리는 전략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다. 제가 사실 작년보다 2달 텀을 땡겨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시작한 게 6월 달부터였다면 올해는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빨리 문제풀이 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좀 덜 익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달 땡겨서 진행하는 만큼 너무 걱정하시지 않길 바라면서, 전략적인 부분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쫄거나 긴장하거나 지문이 튕긴다던가 컨디션이 안 좋다던가 하는 변수를 제외하면 그래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문제는 특별히 없긴 했었는데 지문 내용이 좀 어렵긴 했어요. 네, 제가 찝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만약에 잘 보지 않았다면 좀 어려웠겠죠. 네,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수업 시간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잘 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은 이제 인문 철학 지문인데, 인문 철학 지문은 좀 어려웠어요. 예, 인문 철학 지문은 좀 어려웠습니다. 요게 사실 제가 경향성을 적중을 좀 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보다는 논리학이 좀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논리학 기출 지문을 한 두세 지문 정도 같이 봤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논리학 지문을 같이 봤었고, 네, 전건 긍정 규칙 요거 출제가 됐었죠. 네, 부분적으로 좀 적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학 지문 우리가 대비를 하기는 했지만, 시험장에서 이거를 뭔가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풀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해가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정보를 정리해서 접근을 하면 시간 안에 문제는 풀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연습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문제풀이 훈련을 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수험생 친구들이 이거를 잘 적용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는 그걸 잘 적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적용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두 번째 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려웠다는 아닌데, 인문지문, 논리학 지문의 특성상 유사한 용어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긴장된 상황에서 이 용어와 저 용어를 구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힘들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지문인 사회지문 같은 경우는 이것도 경향성이 적중이 되긴 했는데요. 내용은 솔직히 사회지문은 적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향성은 어떤 걸 적중했냐면, 오리지널 경제나 오리지널 법보다는 이게 좀 믹스되어 있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대비를 좀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오리지널 부분도 좀 대비를 했었고요. 어쨌든 경향성 자체는 맞아 떨어져서 제 개인적으로 다행이다, 우리가 추구했던 방향성이 맞았다 하는 안도감은 드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아직 이제 제자들의 성적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우리 수험생 구독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 감정 표현은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주주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또 사회이사 제도라든지 스톡옵션이라든지를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생각이 됐던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주식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스톡옵션, 경영 공시, 사회이사 제도 이런 거 너무나 익숙한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지문 보시고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쉬운 걸 왜 틀렸니?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 애들 입장에선 용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지문을 접근했을 경우에 어이없게 좀 틀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게 뭐냐면, 지문은 그래도 좀 술술 읽힐 것이다. 그렇지만 의문사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 시험이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저의 종합적인 총평은 뭐냐면, 총평은 작년 6월보다는 어땠다? 조금 더 6월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어렵지 않았겠느냐. 물론 작년 6월에도 인문철학 지문이 좀 어렵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6월에는 인문철학 빼고 나머지가 너무 쉬웠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학기술 지문에서 나름대로 좀 밸런스를 잡아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작년 6월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에서요. 그래서 보도자료 같은 데 보면은 작년 6월보다 쉬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섣불리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문의 난이도, 선지 구성 방식, EBS 연계 여부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설 모의고사와의 관련성을 말씀드리면, 이전보다는 그래도 사설 모의고사하고 6월 모의고사 문제하고 좀 유사성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유사성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평가원에서 또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했던 것이 충실하게 적용이 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체력, 기초 체력,
전략, 철저하게 이 지문의 전략을 적용해서 읽을 수 있었냐, 독해력을 좀 철저하게 측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사설 모의고사에 목을 매시기보다는 또 사설 모의고사에 막 되게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용어도 지나치고.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영역별로 어떻게 대비하셔야 될지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사회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 수특 수완 중에 우리 수강생들은 제가 다 해드릴 텐데, 수특 수완 중에 뭐 경제하고 이제 법하고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믹스되어 있는 부분은 배경식 정리를 해주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물론 생명과학도 중요하기는 한데, 화학 파트하고 좀 물리 파트도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좋겠다. 물론 배경식보다는 기초적인 전략을 연마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배경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좀 집중하시고 좀 밸런스를 유지하시란 얘기입니다. 인문철학 같은 경우는 논리학 지문, 여러분 논리학 지문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 포함해서요. 이렇게 제가 방향성을 잡아드렸고, 적중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에서 5개 찝어줬는데, 맞나요? 5개인가요? 5개 찝어줬는데 하나 맞췄다. 그리고 인문철학 지문에서 논리학 경향성 맞췄고 전공 긍정 규칙 내용적으로 적중을 했다. 그리고 사회 지문은 법경제 믹스되어서 나올 거라는 경향성을 적중했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2부에서 문학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